성격도 강하고 말도 험해서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에게 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요 벌벌 떠는 겁쟁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존심, 자신감 모두 최고를 찍고 있는 생물이 뭐냐 물어본다면요 비둘기 같아요. 가까이 가도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 머리에 똥이나 싸고요 아주 살판이 났습니다. 근데 비둘기가 불같은 성격에 강인한 정신을 가져서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걸까요? 아니죠. 더러워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피하는 건데 나 뭐 좀 되나 보네? 나 아무나 못 건드리는 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도요 이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겉으로 세 보이고 말이 험한 사람한테 전혀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원리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존심이란 건 본래 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데서 넘어지거나 회의에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면 내 품위가 좀 상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넘어졌는데 안 넘어진 척 바닥에 뭐가 있네 하면서 죽고 일어나고요. 회의하다가 말 더듬으면 제가 요즘 과로를 좀 해서 이렇게 밑밥을 좀 깝니다. 저도 가끔 말 더듬으면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품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자존심이 과도하게 확장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실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과분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원래 이런 데서 일할 사람 아닌데 너네랑 달라. 나는 이 수준이 아닌데 잠깐 이런 동네에서 사는 거야. 근데 직업이나 집이 아니라요 나 자체에 대해서 허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나오는 것이 성깔입니다. 틀린 걸 고집하거나 권한 없이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내 의견은 맞아야만 하는 등 내가 상상하고 있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남의 희생이 필요한 것을 과도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요 내 능력으로는 남을 설득할 수가 없다.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걸 아니까 애처럼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떼쟁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어느 순간에는 안 통하죠. 그럼 뭘 합니까? 울거나 화를 냅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부족해서요 본인의 좌절감을 건강하게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우는 등 감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덩치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고급 어휘도 배우잖아요. 그러니 똑같이 때를 썼는데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이란 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게 생기거나 말투 자체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때를 쓰면 한두 명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간혹가다 생기는데요 이 상황이 반복 학습이 되면 아까 비둘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용맹함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구나. 역시 나는 강인한 사람이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페이스북 같은 거 유행할 때요 심리검사해서 막 공유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존심 센 친구들 그 중에서도요 성격 좀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꼭 그걸 캡처해서 올리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카리스마 있어요. 백수의 왕 사자 타입의 성격입니다. 당신을 닮은 동물을 꼽자면 용맹한 호랑이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자신감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점점 거기 이입을 해서요 더 강한 언행, 더 강력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군주론 관련 영상 본 분은 아시겠지만요 리더의 힘에는요 사람의 방법과 동물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설득하고 법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반면 동물은요 힘을 통해서 복종시키는 방법을 해요.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너와 나 모두 동의하는 규칙을 가지고 씨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같은 건 무시하고 내가 얻고 싶으면 무조건 뺏어서 얻는다, 이 차이입니다. 물론 법의 맹점이나 힘의 맹점도 있지만요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보통 자존심이란 건 동물의 방법에 가깝다는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이성과 설득의 능력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떼를 쓰지만요. 그렇다고 사자처럼 이빨로 뜯고 호랑이처럼 발톱으로 핥힐 수 없는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사회가 발전되고 성숙해질수록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져요. 반면 인간의 능력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결정적인 차이는 나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타인과의 비교가 들어갔느냐, 이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지만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요, 만일 자격증 공부를요, 두 사람이 같이 했는데요, 둘 다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격증 시험 제도를 비난하거나 다른 합격자를 비난하거나 내가 공부한 학원을 비난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더 많이, 더 빨리 성취해서 목표를 얻어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한테 고통을 준 것들을 찾아서요, 깎아내리고 폄하를 해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남기는 거예요. 반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내 가치관에 맞는 일을 했나, 그것에 대한 결과인가, 이걸 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진 건요, 당연히 속상하겠죠. 하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며 발전된 내 지식과 경험치를 높게 여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인정과 함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내 가치의 기준이 외부의 평가나 평판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내 가치가 거기에 따라서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만나면 일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존심이, 자존감이 강한 존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존심이와 존감이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존심이가 존감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존감아, 너 요즘 프로젝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내 도움 필요한 거 없니? 그랬더니요, 존감이가 대답했어요. 네, 존심님, 응원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존심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내가 도와주면 훨씬 더 잘 될 거야. 하지만 존감이는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되면 그때 찾아갈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존심이를 보니까요, 좀 실망을 한 기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 혼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 도움이 있어야 그 프로젝트 제대로 할 수 있을걸? 벌써 답답하죠. 여기서 비극적인 것은요, 존심이는 자신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불쾌함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관여를 하더라도 자기 역량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인정을 받지 않으면 원하는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해도 부정적인 결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면 존감이는 누군가 일을 도와주면 일이 잘 진척돼서 기쁘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역량이 발전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계속 발전도 되면서 주변의 도움도 잘 받고, 그러니 능력이나 인격이나 주변 사람들이 좋게 봐서 계속 상승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대할 때, 특히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와, 저 사람 성깔 있네 하고 피하고 다 들어주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가난한 내면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요, 아마도 당황스러움을 그분이 느낄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의 난폭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보고요, 불쾌해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자존심을 부린다는 거는요, 본인이 나에 비해서 뭔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느끼거나 꿀리는 게 있어서요, 증명을 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럽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증명받고 싶구나. 이걸 알면요, 그때부터는 강하고 성깔 있는 무서운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애가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런 무서워 보이는 사람을 며칠 후 아니면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어요. 이때 괜히 대들면 손해볼까봐 다 들어주고, 괜히 두려운 마음에요, 너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내면에서 떼쓰고 있는 본체를 바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답,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겁니다.